자, 이번 시간은 5번째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으로 체계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논리 구조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그 토지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용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용도 지역에 적합하게 건물 짓겠다라고 했을 때 허가라고 하는 거, 나중에 개발행 허가라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들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된다. 요렇게 하나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에 혹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중첩되는 부분은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게 자, 그런 거 있었죠. 자시특 이렇게 구분했던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에서 자시 이런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에서 역중생, 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5개,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마지막이 방화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외에도 조례를 통해서 용도지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하여튼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할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건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높이도 규제하고 또 화재 예방도 할 필요가 있으면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개시 수도입해서 5개 들어가는 것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용도 지역을 전제로 해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지정할 수 있었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5개. 특히 결정권자가 주된 포인트. 그 중에 하나만 딱 외우면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었고, 자,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것도 결정할 수 있다.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해서 기반 시설은 좀 특이했던 거죠. 앞에서 이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은 땅에다 금긋기였죠. 땅에다 금그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그런데 이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불렀었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용어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을 보는데,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용도 지역을 겁나 빠르게 바꿀 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고요, 용도 지구를 겁나 빠르게 바꿀 때 지구 단위 계획, 기반 시설을 빠르게 바꿀 때 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용도 구역은 도시 외곽 지역이 중심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내부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상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겁나 빠르게 바꿀 때 그때 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나머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빠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기초조사 있었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등이 있는데, 이 기초조사에서 파생됐던 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오지 들어가면 지 들어가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던 거. 그리고 시장구수가 입안했던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갈 필요도 없다. 빨리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뭘로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살 붙였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혹은 높이제한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단계 해서 앞에서 용도 지역은 한 번 입안에서 결정, 시간 한 10년 걸립니다. 겁나 많이 걸려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고 싶으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먼저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너 달이면 다 끝납니다. 다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뉘앙스상 지구 단위 계획은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변화를 의미하고, 미세한 변화니까 굳이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먼저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역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역시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배제가 되고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용도 지구 지정되면 용도 지역과 지구가 충돌한 뭐를? 지구를 우선 적용하듯이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실에 있어서는 99.9%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처리를 합니다. 현실은 다 99%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관리 계획은 현실에 있어서는 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혹시 시청 홈페이지 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계획 이런 란을 가서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대부분이 무슨 지구 단위 계획, 무슨 지구 단위, 무슨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뭐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일이 없어, 거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용도 지역 갖고 하면 5년 걸릴 걸 지구 단위 계획은 한 3, 4개월 걸린다. 그럼 당연히 행정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에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근데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은 법에서 규정한 것만 19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없어요. 그걸 외우는 사람 봤다니까 내가 보기엔 다 정신병자라 보여요. 그래서 못 외워. 양이 많아고 못 외워. 읽어는 볼 수 있겠지 외울 수 없어요. 시험은 암기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절대 이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그런 식 있잖아요. 거기 그 입시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맨날 이해하라고 그래. 이해. 근데 전 국민이 다 이해하라고 얘기 서로 이렇게 집단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그건 거 아닙니다. 암기입니다. 시험 무조건 암기예요. 근데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약간 내가 없어 보여요. 무식해 보이고. 왠지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40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들 좀 열심히 하지. 나 진짜 학교 다닐 때도 딴짓했어 내가. 뭐 대마로 다녀가지고 쌩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들 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 딸내미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요. 지금 집 나가라. 속상하면은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 나가면은 그건 출가가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임팩트가 없다. 지금 좀 나가줘야지 아무래도 좀 집안에 놀랄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하여튼 나이에 맞춰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다 치고요. 자,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고 하는 거 지정해야 한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간 뭐라고요? 지정해야 한다. 대가리 따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간 뭐라고요? 지정해야 한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야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녹지 이걸로 끝나요 사실은. 얘들은 사족이 붙어 있어. 괄호가 엄청 길게 붙어 있어 시험 못 내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가부터 지정해야 한다. 이걸 외우시면 된다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시가화 조정구역 공부하셨죠? 규제 겁나 센 땅 해제 30만 이상이 되게 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다? 난개발 막교에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 공원 공부하셨나요? 공원 공부 방금 했잖아요. 방금 공부했잖아요. 공원 해제. 실효 얘기했었잖아. 실시객 실효는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7년.
3분의 이상 확보가 없으면 5년 내에 재개를 신청 안 하면 실시계획 치료된다. 한편 실시계획 치료가 20년 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 후에 실효가 되면은 그 실효된 날, 효력을 잃은 날 어떻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도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다고요.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공원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요. 공원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제가 돼요. 30만 이상입니다. 난개발 우려됩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다?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녹지는요, 우리가 도시적 주상공록 중에서 규제가 제일 센 땅이죠. 그 다음에 주상공은 좀 개발 가능한 땅, 30만 이상, 대규모. 우리 법에서 30만 원 대부분이 대규모로 상징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이 약간 안 되는 건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어떻다? 난개발적이 우려되니까 어떻다? 지정해야 된다.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려요. 왜? 그냥 외우셔야 돼. 의미를 새기면 오히려 꼬여.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가면 다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왜? 시험에는 법조문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만 규정을 하고 있어.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럼 출제위원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중에서 뽑아내게 돼 있다고. 재량은 하도 많아서 못 외워요. 경우수가 너무 많아요. 해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정해야 한다. 모르면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뭘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봐야 돼요? 뒤를 찾아봐야 돼. 지정하여야 한단지 또는 지정할 수 있다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앞을 읽으면 미쳐버린다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 그럼 뭐지? 라고 하면 이미 꼬이는 거야. 무조건 이 챕터는 해야 한단지 할 수 있다는지만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야. 해야 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옳은 편, 없으면 틀린 편. 할 수 있다. 라는 표현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그 명제는 옳은 편.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좀 이따 지금 분석해 드릴게요. 진짜 간단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더라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 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것만 찾아내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작년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의가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바로 넣기 문제. 3년 다음 날. 좀 이따 5년 다음 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다음 날. 그래서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자, 높이자를 규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강조 안 드렸어요. 왜? 작년 시험에서 갑자기 괄호넣기가 도배해서 나와버리니까 이제 패턴들 괄호넣기 아까 7년, 5년, 20년 되기 전이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아까 20년 된 후면은 효력을 잃은 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출제 경향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으로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포인트. 그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영구 불멸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그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나가리 실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두 번 보시면 금방 보는 순간 알아요. 그 다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기준 수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등은 당연히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다 관리 계획,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자, 이게 25대 답이 됐었지. 정한다 들어가면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유치하게 지문 짧아서 무조건 정한다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앞에 기본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작성, 도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정한다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과목 전반에 걸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뒤를 보셔야 돼. 모든 명제를 뒤를 보셔야 된다고. 한국말은요, 제일 뒤에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고. 영어는 주어, 수로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수식어 붙고.
근데 한국말은 주어 나오고 한참 있다가 뭐 이런저런 말 썼다가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온다고요. 서술어가 핵심이라고요. 서술어가 핵심이라고요. 제 마음 같은 서술어만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없다 틀렸다고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문제 풀자고 그랬잖아요. 공법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나머지 내용들도 뒤부터 보면 거의 눈치를 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수십 년간을 앞에서부터 봐오다 보니까 이 시험 보는 테크닉이 안 돼 있어.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어디 보자, 이렇게 가니까 뒤지는 거야. 뒤 보면 쉬운데 앞에서부터 보면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란 말이야.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니 뭐 이런 연습들 하실 텐데 뒤부터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거 평생 이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힘들겠지만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실력을 쌓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뒤에 문제 푸는 테크닉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먼저 아까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감을 잡아. 이거 정택 10년, 요거 물어보나 보다. 이렇게. 근데 앞에서부터 뭐 전혀 모를 얘기를 읽고 있으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관광특구? 이게 무엇이지? 관광특구가,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지랄이야. 이렇게 한다고. 지정할 수 있다니 모르는 거죠. 정책 10년, 시공록 30년 없으니까. 뒤를 보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정한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이런 것들 나온다.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것들을 갖고 내는 거예요. 이유는 짧아서. 지문이 너무 긴데 짧아서 출제하기 편한 거예요. 좀 이따 지문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의무적 포함사항 기건 이렇게 가는데 일단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나와 있죠?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앞에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통해서 뭘 하자고 했었죠?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용도 지구도 따로 얘기 안 해도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지구 단위 계획도 뭘 하자는 거다?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거 세트라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적, 체계적 개발 등을 하려면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반드시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하려면 이건 개별 필지 소유자한테 하는 소리야. 니들 니 멋대로 건물 짓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기서 정한 검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맞춰서 건물 지어라. 그런데 건물만 지어서는 안 돼요.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는 것도 포함이 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건. 일단 여기서 세트 4개 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최대 한도. 약간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말이 안 되는 걸 느끼셔야 돼.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주상, 공록 등 16개로 세분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어떤 지역이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3년 내에 뭘 수립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기존의 용도 지역을 싹 지워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들 멋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 하자는 거로 핵심은요.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용도 지역에서 있던 규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거라고요.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숫자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아까 지구 단위계 반드시 포함될 게 기건해요.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도 체계가 맞잖아요. 물론 출제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죠. 이유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람된 돈으로서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은 뭐 자세한 내용을 외우고 말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 숫자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일단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다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건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노폐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거슬리는 게 보여요.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여기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된다. 뭐 빠져 있어요? 뭐 하나 빠져 있어? 높이 제한 빠져 있죠. 높이 제한 빠져 있 법 구조를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이거라고요. 뭔가 보면서 약간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앞에서는 반드시 포함될 사항에 높이 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따로 완화 적용한다는 말이 법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골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봤자 별 의미 없어요.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봤자 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시골에는 건물 높게 안 짓잖아요. 시골에서 건물 높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벼락 맞아요. 온 동네 벼락을 걔가 다 맞아. 그래서 놀체계가 안 맞아요. 법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조문이에요. 시행령에서는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한다는 말을 빼버렸다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기가 안 맞아. 선언할 때,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로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완화 얼마나 하냐라는 것을 따져 물을 때 갑자기 도시적 외 지역에서 뭘 빼버린다고요? 높이 제한을 빼버린다고.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논리 체계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법조문이. 아니, 그렇다고요. 이걸 갖고 와서 나한테 또 시비를 걸어요. 봐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네가 시부렸지? 네. 근데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 완화 적용, 용적률 완화 적용, 용도 제한 완화 적용인데 왜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 완화 적용인지 얘기를 안 하냐고 짜증을 내요. 그럼 나를 국회로 보내주던가.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고친다니까. 이게 뭐냐면 실무적인 법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법이라는 과목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반 개인은 상관이 없어. 일반 개인은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이런 거 보십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는데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는데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많은 거지. 많은 거라고. 개인의 문제 같으면, 채권 채무의 문제 같으면 소송도 제기하고 뭐 등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무슨 경기도지사가 지정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할 수 있는 건 저거 있다. 1인 시위 정도. 그러면서 사람들 다 미친놈으로 보지. 왜? 대부분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아프리카 같은 말을 시부르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발 가서 집에 가서 혼자 공부 좀 하지 말라고요. 하다가 미쳐버려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없어. 그럼 저보고 와서 이거 왜 뺐냐고 교재를 똑바로 만들어야지. 법이 없어. 심지어 법조문 찾아보기까지 보면 아나? 저 직업적으로 한 10년 해야지 이게 보이는데 천재야. 이거는요,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이걸 계속 법 개정되는 과정을 한 15년치를 서치할 수 있을 정도 지식이 있으면, 어느 세월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가 된 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 그게 논리 체계가 안 맞아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사항,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안 내, 요즘에는 이제. 이건 16회인가 나오고 15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 왜? 너무 쉽기 때문에. 다만 체계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 1.5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날로 되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도 하고 뭐 했을 때 완화 적용시켜줘요. 용적률을 원래 용적률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숫자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금 외울 것도 아니고요. 높이자는 경우에서 워낙 많아 숫자를 빼버렸어요. 120% 이런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좀 어디 가서 책 좀 보고 네이버 검색 좀 하지 마요. 아니 와서 물어봐. 네이버 막 보여주면 이거 보라고. 난 더 많이 말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하겠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제 답을 설명드릴게요.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의 의미가 뭐냐면요. 설치 의무의 면제입니다. 자, 우리 주차장법이라는 법에서는요. 건물 지을 때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건물의 종류나 규모나 용도, 지역 등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라라고 법에서 선언을 하고 오죽하면 법 이름이 주차장 법이겠어요. 무조건 주차장 확보라고 돼 있어. 당연히 주차장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어요. 차 없는 거리, 인사동.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차 없는 거리가 전국에 몇 개가 안 된다고요. 주차장 법에서는 미처 상상을 못했던 사태가 터지는 거야. 항상 건물 앞에 차가 드나들어올 수 있어. 그래야 건물 출입할 수 있어야 되고 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인사동 한가운데가 차 없는 거리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주는 주차장을 확보하겠지. 그 차를 잘 들고 와서 주차장에 세워놔. 그리고 출근할 때는 차를 들고 가서 도로 저기 가고 한 300m 들고 가서 차 내려. 타. 또 퇴근할 때는 거기서 300m 밖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한옥마을. 한옥마을. 사극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빵! 빵빵! 마차 빨리 비키쇼 이런 거 안 해. 차 못 들어가요. 한옥마을은. 그게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 적용. 100% 완화 적용의 의미가 뭐라고요? 설치 의무의 면제. 이유는 주차장이 알 필요 없으니까. 그 사연을 보시면 안 돼. 시험 문제 26회, 28회 구성된 둘 다 몇 프로냐라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삼아요. 그리고 이걸 자주 출제했던 이유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겁나 길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건폐율 완화 적용만 해도 경험이 있어야 그냥 까만 글씨 하얀 거 종이 A4용지 한 페이지. 용적률 완화 적용하려면 뭐 기부 체납부터 시작해서 뭐 별소리가 다 나와. 이거 하면 얼만큼 완화 적용하고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 다들 나가 쓰러질 때쯤 되면 주차장 설치는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짧은 지문이 나와서 출제는 여기까지 다 읽은 사람에서 주차장 100%를 답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9회 때 문제 제일 어려웠던 건데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건폐율 어쩌고 저쩌고 용적률 어쩌고 저쩌고 용도전 어쩌고 저쩌고 쭉 하다가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적인 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9회 때는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을 비교했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봤던 얘기 마저 정리해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요. 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다를 때 당연히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행위자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용도적인 의미가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밑에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요.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이라고 하는 거. 괄호 넣기 문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하여튼 괄호 넣기 문제로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3년, 5년. 요 정도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교재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57페이지 가볼까요? 자, 먼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뭐 유치한 지문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구라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못 찾아요? 교재 57페이지. 뭐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숫자도 안 보이고 이제. 뭐. 시험 봐야 되고 방법은 없어요. 계속 들으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요. 충분히. 이 정도로 외울 수 있을 만큼 머리 다 돼요. 필기하지 말고 계속 듣고 버리고 다 외워져요.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아요. 둘 다 관리계. 두 번 해야 돼요. 답 안 돼요.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국토계획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 이게 바로 지구 단위계. 설명드릴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듣고 버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 부르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그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엮인 지역, 바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앞에서 우리 용도 지구도 작년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유치 찬란했던 지문. 자, 요 지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계론, 정책론 파트에 가면 가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지문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실효 얘기는 아까 미리 땡겨서 묶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3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5년이 된 날이 다음 날. 그래서 이 문제는 낸다름 가로넣기 문제밖에 없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거 나왔다.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에서 정택 10년, 그 다음에 녹지 30만 나와 있죠? 시가 화 조성구역 공원은 빼버렸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 괄호가 있고 사족이 있어서 못 낸다고 그랬어요. 정택 10년 녹사.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 나머지 그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나와 있죠? 겁나 많아요? 못 외워요?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 용도지구 나와 있죠? 1번에. 용도지구 나와 있잖아요?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용도지구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0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용도지구로 안 하고 경관지구로 안 하고 자, 시, 특. 보호지구라고 안 하고 역중색 보호지구 붙이고 방제지구로 하지 않고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흔들어 줄 테고 그 다음에 개발재능지구 5개, 취락지구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이런 게 막 튀어나오면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 싸움만 붙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58페이지 핵심 지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뒤 봐야 돼. 1번 지문 끝머리 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택지 10년, 정비 10년 또는 녹지 30만 나와야 되죠? 중간에 택지 10년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네요. 오른편이네요, 그러면. 그죠? 2번 지문. 끝머리 지정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앞에 정비구역 10년, 택지개발지구 10년, 녹지 30만 나와야 되죠? 없죠? 틀렸어요.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3번 지문요. 끝머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택 10년이거나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얘는 답이었네, 그 당시에. 다음 중 틀린 놈을 고르시오. 4번 지문 끝머리. 자, 좀 어려웠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당히 꽈놓은 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애야 되죠? 대충 보니까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오른편 답이 됐네, 그 당시에. 기가 막히다니까. 이런 거 연구했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5번 지문 지정할 수는 없다. 없다는 얘가 틀린 거지. 없다는 틀렸지, 일단. 5번 지문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첫날부터 처음 얼굴 보자마자 했던 소리가 없다는 틀렸고 포함한 돈 오른편이고 숫자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만약 수정을 해서 보십시다. 그럼 오른편 되는 거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른편 되는 거죠? 그 앞에 정택 10년, 10년 시공록 30은 없으니까 얘는 오른편 되는 거라고. 대지조성 사업지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래도 답을 맞출 수 있다고. 없다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6번. 자,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이나 녹지 30만 없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 완화 적용하지만은 높이자는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식하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 있으면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렇게 가고, 하여야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없으면 어떻다? 오름표요. 그 다음에 7번. 똑같은 명제.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새끼들이 보세요. 6번, 7번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순서만 살짝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출제원들이 게을러. 보고 베낀 거랑 둘 중에 하나 귀찮으니까 뭐하러 지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그냥 업어치고 매치고지. 그 다음 8번.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오른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법적인 개념이 필요한 건 나중에 이제 민법 이런 것들은 좀 나름 이해도 필요하고 서로 엮여 있는데 공법이라는 과목은 양이 워낙 방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깔아버린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공법 잘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약하고 민법 잘하는 분은 공법이 약해요. 그럼 왜냐면은 공부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민법은 좀 꼼꼼히 서로 연결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공법은 틀만 딱 잡고 대충 짜깁기 해서 지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풀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 딱 치고 오른쪽에 9번 지문 끄트머리 봐봐요.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죠? 오른표요. 10번 지문 끄트머리 지정될 수 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시려고. 근데 정택 10년 녹지 30만 아니죠? 오른표요. 11번 지정될 수 있다. 관광 듣고 정택 10년 녹지 30만 아니지요? 그리고 얘는 오른표요. 봐봐요. 겁나 많이 나온다고 얘는요. 답이 안 되더라도 지문 구성할 때 꼭 한 개씩 던져주는 게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해야 한다. 이 싸움 붙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명절 앞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특히 그 10번 지문 같은 거 읽다가 죽어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뭔 소린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운운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싸움을 붙이고 있다. 해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요것만 외우자. 우리 교재에 제가 많이 줄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교재 5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부 장관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25일 때 답이 됐던 질문 환장하는 거야. 정한다. 앞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2. 국토교통부 장관 2 정한다. 얻는 2가 할 때 2예요. 해서 25일 때 답이 됐어. 뭐 이런 걸 답을 내고 난리야. 별 쓸데없는 짓거리를. 근데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고. 이런 거 배워갖고 뭐 중개업 실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개업은 가서 전화 잘 받으시면 돼요. 상냥하게. 그 다음에 3번. 자, 끄트머리 포함될 수 있다.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 출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법에 있는 것만 대충 내요. 그래서 포함될 수 있다. 오른표. 내용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에 포함될 게 수백 가지라고요. 외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9페이지 세 번째 박스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의 20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입니다. 여기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숫자 바꿔치기했죠? 답 아니에요. 이걸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다 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차례요. 몇 페이지? 60페이지. 별표 탑됐네요. 60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힘들어 죽겠는데 주차장 기준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앞에 볼 것도 없고 주차장 무조건 얼마?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한옥마을 다 내용 앞에 보지 말고 주차장 얼마? 100%. 이 언제야? 28회 때. 그 옆에 바로 문제 봐봐. 26회 때 A형 5번 문제. 국토계획구성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해서 앞에 보지 말고요. 뒤에 주차장 설치 기준 괄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5번. 100%. 그러니까 이게 26회 때 문제고요. 그 옆에 있는 지문 28회 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깔아주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되게 쉽죠? 쉽게 뭘 쉬워요? 지문 4개가 쌍욕 나오는데.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80%는 아주 쉬웠어요. 그 당시 답이 4번이었었는데, 와, 난 번호까지 다 외우고 다닙니다. 80%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가 답이 4번이었다고 틀린 걸 고르시오. 근데 1번, 2번, 3번이 막 욕 나오게 다 처음 보는 말이었다고. 뭐가 뭔지 모르게. 그래서 공법 보실 때는 날티나게 보셔. 쓱 이렇게. 대강. 내가 많이 봤던 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61페이지에 2번하고 3번 문제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버리면 돼요, 그냥. 이걸 어떻게 공식으로 해서 푸냐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경우의 수가 제가 아까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건폐를 완화 적용한 사유가 뭐 기부 체납도 있고, 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건 죽으라는 문제라고. 제가 아까 우리 용도지역 할 때 용도지역들은 건축물 용도장 버립시다 라고 했었고, 이런 식의 문제도 버리라는 문제예요. 아니, 해설 읽는데도 1분이 더 걸린다고. 공식을 외우기는커녕. 물론 교재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왜? 공부 더럽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 문제를 막 풀면서 희열에 빠져. 와우 이렇게. 그 처음 외우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냐고.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거의 27회 때 문제, 24회 때 문제 나왔잖아요. 둘 다 죽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공법에서는 국토교부 12문제 중에서 한 4문제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버리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자, 국토계획법상 자,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여기서는 포인트가 문제가 되게 괜찮았는데요. 도시적 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1번 보니까 중간에 뭐 나와 있어요? 건폐율 1.5배 나와 있죠? 대충 보십시다. 어차피 디테일은 우리 외운 적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2번. 자, 용적률 2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아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이런 얘기 했었고요.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니까 높이 120% 틀렸죠? 시골에서는 높이자는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높이자는 개념 자체가 완화 적용하는 진짜 하이클래스 문제, 이런 문제가. 전체 구조를 물어봐요. 구조. 이게 도시적에서 지구단위,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적 외지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일반 수험서로 공법 교재를 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 돼요. 이 전체 틀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아파트가 되고 한다 이런 것들 읽어보실 것도 없고 저도 몰라요. 근데 문제 구조,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가 정말 문제를 잘 만들어요. 개별적인 주제를 딸딸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도 전체 구조를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접근을 안 하시게 되면은 백날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2문제 같은 경우, 앞에 2문제 이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을 파버리는 문제는 학원 강사도 어차피 못 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험생도 어차피 못 풀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은 눈길도 안 주시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잠시 걸었다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제 확인합니다.